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 미국 자산 가진 분들 웃고만 계신가요? 환율 오르면 내 돈도 불어날 것 같지만 실상은 세금 폭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번 돈보다 세금을 더 내는 유령 이익의 함정,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2025년 원화 위기 시나리오와 미국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로 원화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가지고 있으니 든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짜 이익, 즉 유령 이익에 대한 팬텀 게인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요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인들이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에 미국 자산을 가진 분들로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어떤 세금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달러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그런 어떤 방어 전략이랄까요? 그런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화 위기의 현실입니다. 구조적인 약세가 시작된다일 텐데요. 먼저 냉정한 현실이죠. 사실 2025년 말 현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게요, 미국 금리가 원화보다 높아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의 어떤 수출 경쟁력 약화, 그리고 서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구조적인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맞물린 결과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 정치적인 상황, 국제 정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환율이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도 했지만 이제는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100원대, 1,200원대 환율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1,400원, 1,500원 시대를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자산 관리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원화만 들고 있어서는 앉아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또 환율의 역습이라는 면에서 이 팬텀 게인이죠. 유령 이익 정도로 번역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한 함정도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은 안전할까요? 라는 거죠. 여기에 이 팬텀 게인의 함정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0년 전쯤에 환율이 1,000원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때 미국 부동산을 100만 불에 샀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10억 원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1,500원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100만 달러에 이걸 판다고 치면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 0원이에요. 100만 불에 사서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본전일 텐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진 않죠. 이제 원화 베이스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한국 국세청의 계산기는 다릅니다. 취득가액 10억 원, 그리고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환율 때문에 생긴 차액 5억 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번 돈이죠. 양도 차익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손에 쥐는 달러는 늘지 않았는데 서류상 이익이 5억 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약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생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 환율이 만든 어떻게 보면 착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유령 이익의 공포입니다. 결국 달러 베이스 자산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 달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내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이겠죠. 자, 이거는요, 미국에 투자한 자산이 부동산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기타 주식, 미국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테슬라다, 엔비디아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애플이다, 이런 주가들이요, 횡보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수익률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분 좋은 거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만약 매도했을 때 환차익이 고스란히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한국 거주자였을 때 한국에서 이런 거주자로서의 이 과세 의무는 이 한국 내 양도소득 그 22%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달러로 받아서 나 다시 이거 달러로 투자할 건데 라고 항변하더라도 소용없다라는 얘기죠. 한국의 세법은요, 원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세금 폭탄의 어떤 심지가 점점 짧아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또 궁금증일 텐데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입니다. 바이하고 홀드한다라는 거죠. 섣불리 팔지 말라는 얘기일 텐데요. 자산을 매각해서 원화로 환전한다거나 어쨌거나 매각하는 것보다는 달러 자산 그대로 보유해서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미국 국채, 우량주 같은 이런 달러 자산 그 자체로 해지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환 리스크에 있어서 해지일 텐데요. 당장 환율이 높다고 해서 이걸 이익 실현을 서두른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으로 상당 부분의 자산을 내게 되고요. 또 가치가 떨어진 원화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따라서 꼭 매도해야 된다면 환율이 안정될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합니다.
대응 전략 두 번째로서는요, 현금화 대신에 대출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만약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이걸 매각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고려한다는 거죠. 미국 내 자산을 담보로 달러 대출을 받으면요, 이건 매각이 아니죠. 리얼리제이션이 아니라 이걸 담보로 빌리는 행위이니까 이 세금의 이벤트, 세금을 어떤 과세를 트리거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출받은 달러를 뭐 생활비로 쓰거나 재투자하는 것이 세금도 줄이고 또 원금 훼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역시 환율이 높을 때 중요한 것 신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여세 역시 원화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환율 고점에서의 증여는 세금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원화 위기, 미국 자산가들에게는 기회이자 또한 위기입니다. 환율 상승이요, 내 자산 가치 높여주지만 동시에 국세청의 세금 청구서도 부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차익을 바로 내가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반드시 세후 수익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환율에 따른 세금 리스크 정밀하게 평가해 본 뒤 움직여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컴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꼭 다음에도 이와 같은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런 내용들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